네, 웹 3.0 교과서 5강 탈중앙화된 조직체 다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웹 3.0의 중요 철학이 탈중앙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. 특별히 웹 3.0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가지고 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이 방식도 탈중앙화된 철학을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시초가 이제 다오라고 지금 또 볼 수 있는데요. DAO,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죠.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어떤 조직들, 또 하이라키가 있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탈중앙화되고 이제 수평화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. 이더리움 창시자인 그 비탈릭 부텔린이 2016년에 이 탈중앙화에 대한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다오를 최초로 출범시켰고요. 이때 만들어진 그 다오가 이제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조직체였습니다. 일단 이 다오는 그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 민주주의 조직체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그 총괄한 대표자가 없고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모든 규칙을 이제 코드로 이제 정해놔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규가 분명하고 그 법이 반드시 지켜지고 그 내용들이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적이고 투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보통 이 토큰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요. 이 토큰을 얼마나 이제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, 내가 뭐 토큰을 판매하면은 자연스럽게 의사결정자에서 나는 이제 손 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게 자율화된 조직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가장 비슷한 조직 체계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뜻을 같이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협력하는 조직체를 만드는데요. 이 다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점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든 의사 결정과 그리고 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투명성을 또 확보하고 공정하게 이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높여줄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현재는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다오 조직체가 이제 대부분인 거고요.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양화된 어떤 분야에 다오가 이제 적용이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이제 기업들도 이제 주식회사 운영 방식에서 다오를 통한 운영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, 사단법인 같은 경우도 이사회로 운영되는데 역시 다오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블록체인을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미래 이제 정치에도 이런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완전히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이제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 다오가 좀 의미 있게 좀 이렇게 적용됐던 사례들 몇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컨스티튜션 다오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이 미국 헌법 초판 인쇄본이 이제 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우리가 잘 보관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. 근데 낙찰은 못했어요. 낙찰은 못했는데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일주일 만에 이 사람들이 4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활동을 볼 때, 야, 무려 이 뜻을 같이 하는 다오 조직체로 모였을 때 무려 4천만 달러라고 하는 거금을 함께 모을 수 있구나라고 했을 때, 이 활동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고요. 그 지금 NFT 최대 판매 시장이죠. 이 오픈시 관련해서도 오픈 다오라고 하는 이 다오 조직체를 사람들이 만들어서 뭐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여기서 이 오픈시 거래 기록인 사람들에게 이제 무료로 이제 다 자신들의 그 토큰, SOS 토큰을 배포도 했고,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NFT 거래하다가 이제 피해를 입었던 사용자들, 아니면 아티스트나 뭐 NFT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토큰을 활용하면서 이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뭐 조직체도 있고요. 블록버스터 비디오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뭐 비디오 대여 체인점입니다. 지금은 뭐 비디오 빌려보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 스트리밍 시대가 오면서 이 어떤 회사가 거의 이제 문을 닫게 됐고, 근데 이제 2011년에 이제 DC 네트워크에서 위성 방송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 블록버스터를 우리가 이제 인수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오가 조직이 돼서 여기도 역시 NFT를 또 발행을 하고 약 500만 달러 정도의 지금 자금을 모아서 이 블록버스터 브랜드를
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블록버스터 다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록하겠다고 이 지식재산권을 이제 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 뭐 진행 중인 어떤 프로젝트지만 이런 것들도 역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또 재원을 가지고서 함께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오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다오의 그 현재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준 그 사건이 좀 있었죠. 2022년 1월에 이 국보 경매에 다오가 참여해서 국보 낙찰을 이제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간송미술관이 이 유찰되었던 국보 2점을 내놨는데 그중 하나인 금동 3존 불감을 이 경매에서 이 헤리티지 다오에서 낙찰을 이제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은 헤리티지 다오가 낙찰은 받았는데 이 조직체가 아직 다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어떤 법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법인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제품을 이제 제품이 아니라 국보를 낙찰받은 이 계약 자체는 이 레온 킴이 대표로 있는 싱가포르 법인인 볼트랩스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. 이 내용들 볼 때 다오라고 하는 조직체가 이 합법적인 지위가 이제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조직체다.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다오에는 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 인증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누가 법적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분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예를 보여준 게 역시 이 국보 이 거리 경매 과정에서도 56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려 이제 900이 한 그 당시 가격으로 한 30억 정도의 가상 자금을 모금했지만 이 KYC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매에 누가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경매를 책임질 사람이 누구냐,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다오의 현재적인 법적 지위의 한계다. 뭐 물론 미래적으로는 이 법적으로 등록이 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다오 같은 경우도 아까 뭐 2016년에 시작됐다고 한 것처럼 아직 뭐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이제 이거는 뭐 아예 회의론을 가지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도를 해보면서 좀 이렇게 잘 된 점, 또 안 된 점들을 개선을 해가면서 좀 약간 어떤 그 민주화를 이뤄가는데 좋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네, 뭐 어차피 완전한 탈중앙화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. 인간의 의사결정 체계를 내리고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중앙화된 방식들이 또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오가 적절한 수준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좀 같이 기대해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